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몸이 무겁고 관절이 뻣뻣하고 심지어 머리가 맑지 않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조용히 보내는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0세 현역으로 활동 중인 노인의학 자문위원 오세진 박사입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저도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단 하나의 루틴을 바꿨을 때 그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비싼 보조제도 아니고 무리한 운동도 아닙니다. 단 5분, 매일 아침 아주 간단한 습관들. 그 습관들이 저를 지금의 90세, 20년 젊은 몸과 마음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함께한 수많은 시니어 분들도 이 루틴 덕분에 다시 걷고, 다시 웃고, 다시 삶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핵심이 되는 습관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당신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당신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당신은 오늘 아침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눈을 뜨자마자 불편한 허리를 두드리셨나요? 아니면 시계를 먼저 확인하고 한숨부터 내쉬셨나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불편함입니다. 그게 무릎이든 허리든 배든 어디선가 조금씩 무거워지는 느낌. 하지만 여기 거꾸로 나이 든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90세가 넘은 지금도 스스로 걷고 스스로 밥을 차리고 스스로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70대부터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바로 오세진 박사입니다. 현역 노인의학 자문위원으로 4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상담해 온 분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인생도 처음부터 건강했던 건 아닙니다. 그 역시 60대에 접어들며 허리 통증과 수면 장애를 겪었습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식사 후에는 속이 답답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 하나가 그의 삶을 180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아침 단 5분으로 몸을 깨우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습관이 오세진 박사를 90세에도 직접 운동하고 강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의 아침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낸 한 사람의 인생에서 나온 작고 확실한 실천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하루가 무겁고 느리게 시작되고 있다면, 혹시 아침이 두렵고 밤이 더 편안하다고 느껴진다면 당신도 오세진 박사처럼 거꾸로 살아가는 노년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침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그의 하루 루틴 속에는 젊음을 되돌리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그 열쇠는 돈도 약도 아닌 바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그가 말하는 노화의 시작점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화는 70세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세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50대부터 변하기 시작하고 60대에 가속이 붙으며 70대가 되면 이미 많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즉,
노화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대부분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피곤함이 쉽게 찾아옵니다. 밤에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무릎이 뻣뻣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은 이게 단순히 컨디션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깁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몸이 보내는 노화 신호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허리가 조금만 아파도 걱정했는데 지금은 원래 그런 거지라고 넘깁니다. 예전엔 하루만 변비가 와도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며칠에 한 번이면 괜찮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몸이 보내는 변화 신호를 무시하고 살다 보면 그 변화는 결국 고장이 됩니다. 오세진 박사는 말합니다. 노화는 고장이 아닙니다. 신호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그는 수많은 노년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70대와 90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이가 아니라 감지력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어디가 굳고 있는지, 어디가 무겁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차리는 능력. 이 감지력이 뛰어난 사람은 움직임이 멈추기 전에 대처합니다. 하지만 감지하지 못한 사람은 몸이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뒤늦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70세 어르신은 식사 후 복부 팽만이 심해지자 아침 루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90세의 비어르신은 비슷한 증상을 수년간 방치하다 결국 장 폐색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나이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신호를 감지하고 실천한 타이밍의 차이였습니다. 오세진 박사는 이런 감지력을 기르는 법을 단 하나로 정리합니다. 자기 몸과 매일 대화하라는 것.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몸이 무겁게 일어나는지, 관절이 당기지는 않는지, 소화가 편한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짧은 1분이 당신의 하루를 살피는 가장 정확한 건강검진입니다. 노화는 병원에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 속 작은 신호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지금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건 무심함이 아니라 하루하루 노화를 가속시키는 방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방임을 막아주는 오세진 박사의 아침 습관을 공개합니다. 오세진 박사는 90세가 넘은 지금도 매일 아침 혼자서 산책을 나갑니다.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양말을 신고 신발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햇살이 비치는 길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걷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생님은 체질이 좋은가 봐요. 하지만 오세진 박사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침을 바꿨을 뿐입니다. 젊었을 때 그도 병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등이 뻣뻣하고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숨이 가빠졌습니다. 특히 60대 후반에는 허리 통증이 심해져 밤에도 제대로 눕지 못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늘 똑같은 처방이 반복됐습니다.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고 조금 나아졌다 싶으면 다시 반복됐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던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내 하루는
무겁게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 아침이 되면 잠을 깨기도 전에 몸은 침대에 누운 채로 굳어 있었고 물 한 잔 마시기도 전에 TV부터 켜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려진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다 보니 하루 종일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그는 그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 아침을 바꿔보자고. 그는 먼저 기상 직후 물 한 컵을 준비했습니다. 찬물 말고 따뜻한 미지근한 물. 그리고 침대 옆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심장은 크게 뛰지 않았지만 분명히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아주 짧게라도 햇살을 마주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고 햇빛을 보며 가볍게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몸과의 인사였습니다. 그렇게 단 5분. 그는 자신의 하루를 깨우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그 5분을 매일 놓치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하루만 해도 달라졌습니다. 온몸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졌고 식사도 덜 얹혔습니다. 일주일 뒤엔 걸음걸이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숨이 덜 찼고 계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엔 무릎이 덜 저렸고 허리가 덜 뻣뻣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어떤 병원 치료보다 이 5분이 내 몸을 더 잘 알게 해주었다고. 몸이 보내는 신호는 아침에 가장 잘 보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아침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나요? 그냥 일어나서 무겁게 한숨을 쉬며 시작하신다면 오늘부터 오세진 박사처럼 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물 한 컵, 햇살 한 줌, 그리고 깊은 숨 한 번. 그 5분이 당신의 5년, 10년, 20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아침 습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루틴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몸이 무거워서 시작조차 힘들어요. 오세진 박사는 이런 분들께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수록 아침 5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5분은 무조건 일어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침대 위가 아니어도 괜찮고 방 안 한쪽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그가 강조하는 기상 직후 3단계 루틴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몸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세입니다. 자고 일어난 직후의 몸은 근육이 이완된 상태입니다. 이때 바로 허리를 구부리거나 엉덩이를 꿰차고 앉으면 척추와 골반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진 박사는 먼저 허리를 곱게 세우고 앉으라고 말합니다. 머리는 하늘로 끌어올리듯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허벅지 위에 얹은 채 1분 정도 조용히 숨을 쉽니다. 이 자세 하나로 몸의 중심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물 한 컵입니다. 자는 동안 몸은 수분을 300cc 이상 잃습니다. 입이 마르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장기들은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기상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시는 것입니다. 찬물보다 따뜻한 물이 더 부드럽게 몸에 스며듭니다. 이 한 컵이 장을 자극하고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깨웁니다. 오세진 박사는 물 한 컵은 하루의 첫 보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호흡입니다.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려면 산소를 깊고 천천히 들이마셔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실천합니다. 숨을 천천히 4초간 들이마시고 2초간 멈췄다가 6초간 천천히 내쉽니다. 이걸 5회만 반복해도 몸과 뇌가 깨어나는 게 느껴집니다. 이때 손바닥을 배 위에 얹으면 호흡이 복부까지 내려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바른 자세, 따뜻한 물 한 컵, 깊은 호흡 5번, 이것이 오세진 박사의 5분 건강 스위치입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몸은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며칠만 해보면 기상 직후 머리가 맑아지고 소화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일어날 때 무겁던 다리가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루틴을 매일 실천하는 겁니다. 이 5분이 당신의 하루를 열고 노후를 바꾸는 첫 열쇠가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몸이 보내는 노화의 신호를 어떻게 감지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진 박사는 아침마다 꼭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집니다. 오늘 나는 어제보다 가볍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자기 몸에 대한 점검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원래 나이 들면 몸이 무겁지라고요. 하지만 박사는 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무거워졌다면 그건 나이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몸은 매일 작은 소리로 말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이 좀 더 뻣뻣한데요. 오늘은 오른쪽 어깨가 예전보다 안 올라갑니다. 오늘은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네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무시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어제 계단 올라서 그런가 하고 넘깁니다. 소화가 안 돼도 요즘 날씨 때문이겠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몸의 신호를 무시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다는 걸 박사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진단 습관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하루 3가지 자가 체크 방법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걸음 확인하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오늘 걷는 속도가 어떤가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어제보다 더 느려졌는지, 발이 끌리는 느낌은 없는지, 허리를 세운 채 걸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의자에서 일어나기. 앉은 자세에서 양손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설 수 있는지 해보세요. 만약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를 먼저 움직여야 일어날 수 있다면 하체 근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숨 체크. 가만히 앉아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만약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가쁘게 느껴진다면 호흡근이 약해졌거나 심폐기능에 변화가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아주 단순하지만 매일 하면 큰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오세진 박사는 매일 아침 이 3가지를 일기처럼 기록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걸음이 어제보다 빠르다. 숨이 어제보다 가볍다. 왼쪽 무릎이 뻐근하다. 이런 간단한 메모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의사를 자주 만나야 한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몸과 자주 대화하는 습관입니다. 그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몸의 신호를 듣는 사람은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혹시 요즘 더 쉽게 피곤해지고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들고 움직임이 줄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조용한 SOS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몸보다 먼저 늙는 마음의 신호를 다루겠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하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몸이 늙으면 마음도 늙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세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보다 먼저 늙는 건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무너질 때 사람은 자신을 손에서 놓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움직이기가 싫어지고 거울을 봐도 눈을 피하게 됩니다.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고 어깨가 자연스럽게 숙여집니다. 이건 단순한 우울함이 아닙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은 아직 움직일 수 있는데 스스로 나는 이제 늙었어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진짜처럼 몸을 무겁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세진 박사는 말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믿음은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을 매일 되새기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특별한 습관 하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1일 1칭찬 노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 또는 아침 식사 후 오늘 스스로 잘한 일을 하나 적습니다. 작은 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오늘은 걷기 싫었지만 10분 산책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미소 지어줬다. 오늘은 텔레비전을 30분 일찍 껐다. 오세진 박사는 이런 작은 기록이 사람의 자존감을 되살리는 마법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잖아 하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비판에서 격려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전날 쓴 칭찬 노트를 다시 읽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내 몸은 여전히 내 편이야. 이런 말이 반복되면 움츠러들던 마음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몸의 자세로, 행동으로, 에너지로 드러납니다. 자신을 격려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힘이 노화를 늦추는 진짜 원동력입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건강했던 몸도 앉아버리게 됩니다. 오세진 박사는 말합니다. 노년은 자신을 다시 좋아하게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당신도 오늘의 자신을 칭찬해 보세요. 하루 한 줄의 칭찬이 10년 후 당신의 삶을 지탱해 줄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몸의 구조가 보내는 신호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아침마다 장기들이 말하는 몸속 시간표.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몸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깨어나는 존재입니다. 눈보다 먼저 깨어나는 건 심장이고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건 위장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이상 없으면 건강한 거지라고. 하지만 오세진 박사는 말합니다. 이상이 없다는 건 몸이 아직 말을 꾹 참고 있다는 뜻입니다. 몸은 고장이 나기 전에 항상 조용한 사인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인은 대부분 아침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기상 직후 뒷목이 뻣뻣하고 허리가 잘 안 펴진다면 그건 근육이 아니라 심장의 피 흐름이 무겁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속이 더부룩하고 밥맛이 없고 입안이 마른다면 그건 위장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자꾸 방귀가 나오거나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야 한다면 그건 장이 지금 제대로 리듬을 못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몸은 단순히 통증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더디고 무겁고 답답한 느낌. 이 모든 게 신호입니다. 오세진 박사는 이런 신호를 시간표로 관찰하라고 조언합니다. 즉, 아침 시간대별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5시부터 7시는 대장 기능이 활발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화장실에 잘 가는 사람은 장 리듬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이 시간에 배에 압박감이 크거나 변비가 지속된다면 장내 환경이 지쳐 있다는 뜻입니다. 7시부터 9시는 위장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적당한 아침을 챙기면 몸 전체가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소화가 부담스럽거나 밥맛이 없고 메스껍다면 위장 기능이 예민해졌다는 경고입니다. 9시부터 11시는 비장이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몸이 자꾸 무겁고 앉아 있어도 집중이 안 된다면 비장과 순환 기능을 의심해야 합니다. 오세진 박사는 자신의 몸을 시계처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몸이 정확한 시계처럼 작동하는 날은 기분도 편안하고 생각도 또렷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어긋나는 날은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그는 몸의 하루 일기를 씁니다.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물은 잘 넘겼는지, 배는 편했는지, 그 하루하루가 병원보다 빠른 건강 진단이 되어줍니다. 몸은 늘 가장 가까운 의사입니다. 당신이 그 목소리를 듣기만 한다면 몸은 언제든 답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그 몸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움직임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움직이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굳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막상 움직이려고 하면 몸이 안 따라줄 때가 많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허리는 펴지지 않고 목은 자꾸 앞으로 쏠립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운동 못해요.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하지만 오세진 박사는 그럴수록 더 작게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숨이 찰 정도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앉은 자세로 5분.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매일 아침 하는 동작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릎 앞뒤 접기. 의자에 앉은 채 양 무릎을 번갈아 들어 10초씩 천천히 굽혔다 폈다 반복합니다. 이때 손으로 무릎을 가볍게 감싸주면 근육이 더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허리 회전 스트레칭. 허리를 곧게 세우고 상체를 왼쪽으로 10초, 오른쪽으로 10초씩 돌려줍니다. 이때 숨을 내쉬며 돌리면 허리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목 들고 돌리기. 턱을 가볍게 당긴 후 천천히 고개를 위로 들었다가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로도 돌려줍니다. 빠르게 돌리면 안 되고 천천히 깊은 숨과 함께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세 동작을 합쳐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매일 아침 하다 보면 무릎이 덜 저리고 허리가 덜 굳습니다. 특히 오세진 박사는 계단 대신 복도 걷기를 추천합니다.
복도는 평평하고 계단보다 무릎에 부담이 적습니다. 집에서 실내 슬리퍼를 신고 복도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과 관절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때는 발을 바닥에서 살짝 떼며 발 뒤꿈치부터 천천히 디뎌야 합니다. 이때 팔도 가볍게 흔들어주면 몸 전체가 살아납니다. 오세진 박사는 하루에 15분 이 복도 걷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도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몸이 원하는 건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 꾸준한 자극입니다. 움직이는 만큼 몸은 살아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좋은 약도 음식도 몸 안에서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움직임이 곧 최고의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90세가 된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지금 바로 자리에서 무릎 하나라도 굽혀 보세요. 그게 오늘의 첫 번째 회복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움직임과 더불어 중요한 식사 시간과 몸의 연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오세진 박사는 말합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먹느냐입니다. 나이 들수록 소화 기능은 느려지고 장기의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식사의 타이밍이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먼저 아침 공복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하루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 뜨자마자 바로 밥상 앞에 앉습니다. 하지만 박사는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바로 수분 보충입니다. 기상 직후엔 입안도 건조하고 속도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때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물 한 컵이 밤새 축적된 노폐물을 씻어내고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해 아침 배변 활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박사는 식사 전에는 최소 10분 이상 물을 마신 뒤 여유를 두라고 말합니다. 이 10분이 위장에게 식사를 준비하라는 신호를 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도 되도록 매일 일정한 시각에 유지하라고 강조합니다. 장이 기억하는 시간표를 매일 헷갈리게 하면 소화가 들쭉날쭉해질 수 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도 중요한 타이밍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의 물 섭취입니다. 이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돼 소화 효소가 제 역할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는 아침 식사 30분 후 물 한 컵을 천천히 나눠 마십니다. 또한 공복에 바로 커피나 홍차를 마시는 것도 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세진 박사는 아침을 어떻게 먹고 있을까요? 그는 배를 무겁게 하지 말고 장을 가볍게 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기본 아침 메뉴는 이렇습니다. 현미죽, 삶은 달걀, 구운 두부 한 조각, 그리고 들기름에 묻힌 나물 소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섬유질, 이 네 가지를 조금씩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식사는 15분 이상 천천히 씹으면서 한 입당 20번 이상 꼭꼭 씹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엔 무조건 10분 이상 걷는 것을 실천합니다. 집안을 천천히 도는 것만으로도 소화 속도가 훨씬 좋아진다고 합니다. 공복과 식사, 수분과 시간, 이 네 가지를 관리하면 장 건강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박사는 말합니다. 장은 의사보다 더 민감하고 제 시간만 지켜줘도 고맙다고 반응합니다. 지금 당신은 언제 밥을 드시고 계신가요?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눕는 습관이 당신의 속을 무겁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보다 그걸 대하는 태도와 시간이 노년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실천을 삶으로 옮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76세에 다시 젊어지기 시작한 남자의 하루 루틴,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세요. 오세진 박사는 60대 시절에 자신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내 몸은 정말 편안한가? 지금 나는 나를 잘 돌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는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물을 마시는 방법을 바꾸고, 아침을 준비하는 방식을 바꾸고, 걸음을 내딛는 각도를 바꾸고, 이 작은 변화들이 10년, 20년 뒤에 그의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루는 바뀌지 않지만 하루하루는 사람을 바꿉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똑같이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제보다 나를 더 돌봐주고 있는가?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노화를 되돌리는 방법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5분 루틴, 내 몸의 신호를 듣는 습관, 작은 움직임 하나, 식사의 시간과 방식, 그리고 나를 격려하는 하루 한 줄, 이 모든 것이 당신의 20년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몸이 아니라 습관이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세진 박사는 자신의 60대를 떠올리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젊고 싶지 않았다. 단지 나답게 살고 싶었다. 그리고 그건 몸이 아니라 마음과 습관이 결정해줬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은 이미 작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제 한 가지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물을 천천히 한 컵 마셔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허리를 곧게 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 나를 지킬 거야. 나는 오늘 나를 더 사랑할 거야.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노년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하루의 마무리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저녁 루틴을 꼭 확인해 보세요. 영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가볍고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